그러니까 오늘도 시동을 거는 게 뭐냐면 어제 한덕수가 트럼프랑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한덕수가 나라를 그동안은 뭐하고 지금 그 3년 동안은 뭘 하고 예. 그리고 이 한덕수만 살려놓으면은 뭐든지 다 해결될 것처럼 굴더니 한덕수가 어쨌든 탄핵 기각이 되고 돌아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렇죠. 없이 팡팡 놀다가 예. 이완 물론 이제 미국하고의 뭐 이런 뭐 조율도 필요했겠지만은 이완규 투표일 지정하고 이완규 집어넣고 밀어넣고 이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랑 어저께 딱 전화를 한 거예요. 트럼프랑 전화를 해가지고는 뭐 원스톱 쇼핑이라는 등 무슨 근데 그 통화의 결론이 뭐 좋습니까? 방위 분담금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너네들한테 요구할 게 굉장히 많아 이 얘기 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는 오늘 어떻게 포장을 하는 거냐면 오늘 아침 신문에서 조선일보가 내란일보가 어떻게 포장하는 거냐면은 야 한덕수 드디어 일을 시작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시작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프레임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거냐면 그 열심히 일하는 한덕수 탄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는 한덕수가 대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 한덕수를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고 한덕수는 최고의 통상 전문가지. 예, 뭘 통상을 뭔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나 얼마 줄게요.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세요. 오늘 그렇게 어제 효과가 좋았으면 뭐 오늘 상황이 좋아야 되는데 환율이 뭡니까? 이게 지금 1,500원대를 지금 위협한다고 속보가 오고 예. 그러나 어쨌든 환율이 위험하다. 이것도 어떻게 써먹습니까? 야 이런 위기에 이게 줄 탄핵해가지고 정부를 마비시키냐 이런 앓는 소리하고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요새 뭐 자영업자들 돕자고 막 하는데 자영업자도 힘들고 경제 상황 안 좋고 지금 뭐 이렇다라고 다들 끙끙 앓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그렇지. 보수의 시각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아 민주당이 줄탄핵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 같은 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또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이완규를 왜 집어넣냐 거기다가 예. 이거에 대해서 여론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집어넣냐 그렇습니다. 이완규? 왜 그러니까 이완규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완규에 관한 정밀 타격.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랄지 알카에다랄지 뭐 이런 애들을 상대를 할 때요. 항상 했던 게 이제 그 지상군 보내기 전에 일단은 저 크루즈로 정밀 타격하고 크루즈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고 그리고 좀 봐봐. 그래서 또 정밀 타격해. 또 정밀 타격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반군들이 그리고 이상한 애들이 무장 테러범들 얘들이 지금 하는 게 국민의힘이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그 어떤 미국이라는 뭐 미국을 민주당으로 대체를 한다면 민주당을 흔들어 놓고 국민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이. 그랬을 때 얘네들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지상군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되면서 그러면서 질질질 끌면서 우리가 마치 과거에 베트콩 상대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전투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밀 타격으로 한포 타격만 하다가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을 때 그때 그냥 전멸시키는 게 낫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국민의힘은 지금 이라크나 베트콩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검찰하고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내란 사건 지금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를 탄핵을 시켰을 때 수사의 속도가 나겠느냐?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완규를 지명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수사기관 움직이겠느냐? 저는 후자 쪽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검찰하고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할 것이다. 60일은 그냥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긴다. 두 번째, 이걸 그러면 국회에서 특검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자 한덕수가 지금 상설 특검에 대해서 동의 안 하지 않습니까? 특검 통과시킬 때 국힘에서 9명이 넘어와서 특검 통과시키겠나? 이것도 저는 원칙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이 정책 타협을 해버렸는데 이거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설설설 물러서고 자 가처분 심판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내란 사건 수사가 60일 동안은 거의 진공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실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왜냐하면
자,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치를 지키고 정확하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한테 수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완전히 지금 오답노트가 아니고 거꾸로 정말로 그 뭐 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억지로 우기고 있는 집단한테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김주현 수석이 저는 주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용산의 김주현 민정수석이 주도하고 있는 결국에는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지체하거나 윤석열, 김건희가 여기에서 우회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게임에 그대로 빠져드는 거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한덕수를 탄핵함으로써 시킴으로써 오는 후폭풍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보다는 저는 이것을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순간 내란 사건 수사는 없어진다. 절대로 수사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양당 간에 잘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 국민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야, 이건 또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답답하다.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한 사람 통화를 하면서 야, 원래 이런 게 정치냐? 그럼 우리가 왜 미친 듯이 왜 싸우고 있지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 사건 수사는 60일 동안은 그냥 올스톱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우리 이제 듣기 싫어하시니까 조선일보 얘기 아까 이제 김인하 평론가도 그 얘기했잖아요.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거는 뭐 여론전하고 법률적인 대응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대응. 정치적 대응에는 뭐 그 탄핵안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병행하고 어떤 순서로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굉장히 정보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완규 후보자를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렇죠. 제보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한나라당 몫이었던 이동욱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하려고 했었어요. 아, 이동욱 기억난다. 근데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뭐 30가지가 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완규가 구린 게 많으면은 확 털어가지고 대선 국면에다가 확 이슈를 확 던져버리는 거야.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이것도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이완규를 탄핵시키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역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이 저런 사람 어떻게 받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그렇지. 역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국민의힘이 썼던 전략이기도 한데 이번에 2명 재판관 임명했는데 한 명의 경우에는 사실 큰 논란이 지금 없잖아요. 현직 재판관이 부장 판사이기도 예. 하고 고법에. 함성훈. 예. 근데 지금 이완규는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한 명은 그냥 받아들이고 한 명은 그냥 쳐버리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민주당이 정중동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방식들을 계속 여러 방식들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 얘기했었는데 딱 이게 보수 전략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가 트럼프 한대인과 28분 통화 상황 좋다 이거고요. 그 밑에 있는 기사가 더 재밌었는데 대통령 할 일 하는 한대행 요동치는 전국 이거고 사설 제목도 재밌는데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사설 제목이 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하는 거를 헌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둘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는 끊임없이 일하는 그렇지. 정통 관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호관세나 이런 거 그렇습니다. 대응하는 역할, 선거 관리 업무하는 역할, 뭐 산불 무슨 뭐 대응하는 거, 뭐 추경 얘기, 최성목이 지금 분위기 잡잖아요. 벌써 10조라고. 계속 그거 가지고 여론전을 하면서 그렇지. 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교하게 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시간이 아직 없는 건 아니니까. 야, 진짜 참 국민으로 민초로 살기 어렵습니다. 요즘 내 참 보면 이렇게 정말로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 예. 저는 뭐 역사청산, 적폐청산 다 떠나가지고 우리 민주주의를 일구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이고 그 위에서 정말로 권한을 가진 자들이 군림하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뭔가 법적으로 몰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법기술을 뿌려서 빠져나가는지 어느 순간에는 얼굴에 철판 깔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렇죠. 당연히 내가 사는 것이다 해놓고 하는
저 모렴치를 보면서 나라를 완전 근본을 뒤바꿔야 한다. 오히려 보수 정치, 뭐 진보 정치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로 그냥 보수 정당이고 여기에 진보 정당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일종의 이념 스펙트럼을 새로 짜야 될 만큼 왔다. 이제 이들에게 모든 것을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한테 맡기는 이 국가를 국민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민주당은 못 살리고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아니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으니 그래도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보자라고 하는 이 방식에는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온 게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소식이네요.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개헌은 대선 후에 논의하자. 왜 저렇게 많이 까먹습니까? 원식 의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을 겁니다. 아유. 사전 투표하고 이런 거 애초부터 사실 물리적으로 애초부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 저 조언했던 참모 누구예요? 우원식 의장이 갖고 있는 조언 이미지 다 까먹고 수박으로 몰리고 그리고 비명계들이 다 나서가지고 막 그거 잘한다고 개헌하고. 근데 우원식 의장 제가 지금 설명해 주면은 제가 오히려 야단 맞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왜 의장이 저런 카드를 던졌는지 배경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배경이 있겠죠. 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